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우리 군의 매서운 눈이 될 제39 정찰 비행단 창설 관련 소식입니다. 공군은 지난 3일 충북 충주기지에서 이성용 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9 정찰 비행단 창설식을 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비행단은 4대를 미국에서 도입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전술 정찰기 RF-16 금강 정찰기를 비롯해 국산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 등 총 5개 기종의 항공 감시 정찰 전력을 운영합니다. 공군은 전투기와 공중기동기, 무인기 플랫폼으로 구성된 정찰 비행단의 항공 전력은 각 기종의 특성에 따라 고도, 임무별로 구분해 한반도 전 지역을 감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수집 센서로 통신, 전자정보, 미사일 정보 등을 획득해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 관련 동향 등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킬체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킬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험에 대응해 KAMD와 더불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계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내용의 국군의 전력 증강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공군은 킬체인에 발맞춰 글로벌 호크 도입과 4.25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제39 정찰 비행단이 운영할 대표적인 감시 자산인 글로벌 호크에 대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한국 공군은 북한의 이동식 탄도 발사대와 방사포를 탐지 및 추적하고자 글로벌 호크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4년 3월에 RQ-4 블록 30 글로벌 호크를 정식 발주하였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18km 이상 고고도에서 24시간 이상 정찰이 가능하며 블록 30형에 장착된 HISAR 합성 개구 레이더는 최대 170km 수준의 탐지거리를 자랑합니다. 한국 공군이 도입한 글로벌 호크는 정확히 말하면 블록 30 모델이 아닌 이보다 개선된 블록 30 I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12월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한 블록 30 I는 미국 공군과 나토가 보유한 최신형 블록 40 모델을 제외하고는 가장 발전된 모델에 해당됩니다. 특히 공군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 이유는 글로벌 호크에 탑재되어 있는 합성 개구 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첨단 기능에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고해상도 스팟 모드, 2번 광역 탐색 모드, 3번 이동 표적 축척 모드. 고해상도 스팟 모드에서는 가로 세로 0.3m의 물체가 한 개의 점으로 표시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사용할 경우 24시간 동안 4km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된 사진 1900장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광역 탐색 모드의 경우 24시간 동안 남한 면적보다 넓은 13만 8천 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스캐닝할 수 있으며 이동 표적 추적 모드를 사용하면 1분 안에 15,000 제곱킬로미터의 범위 내에 시속 7.5km 최저 속도를 가지는 모든 이동 물체를 탐지 및 정찰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정찰 능력의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기 전에는 한국군은 휴전선 40km 이상에 떨어진 북한 내부의 정찰 정보는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로벌 호크 도입으로 우리 군은 미국에 의존해온 평양 등 북한 내륙 영상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찰 비행단은 앞으로 24시간 전천후 감시 정찰 작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첨단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공군 항공작전 수행뿐 아니라 국방정보부대와 한미연합사령부, 육군, 해군 등 모든 군의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량도 구비했습니다. 창설식을 주관한 이성용 공군총장은 이번 비행단 창설은 그동안 우리 군이 박차를 가했던 국방개혁 2.0의 큰 성과인 동시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능력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장은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유무인 항공감시 정찰 자산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최초의 비행단이라면서 일원화된 지휘 통제 아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군은 기존에 제39 정찰 비행전단을 운영해 항공감시 정찰 작전 임무를 수행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정찰 자산 도입과 함께 미래전에 대비해
감시 정찰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부대의 규모를 격상해 정찰 비행단으로 새롭게 창설한 것입니다. 공군은 정찰 비행단 창설은 2018년 7월 주도적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감시 정찰 능력 강화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요구 조건 충족에 더욱 다가가게 됐다면서 분산 배치된 감시 정찰 전력에 대한 지휘체계 통합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창설된 정찰 비행단은 앞으로 속속 도입될 새로운 정찰 자산들도 함께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사업으로 도입되는 최신의 정찰기와 4.25 사업의 정찰 위성 등 정찰 자산의 운영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한반도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까지 24시간 철저한 도발 사항을 전방위로 감시하는 부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는 미국의 E8과 동급 이상의 성능을 내는 최신의 합동 이정표적 감시 통제기 도입 사업으로 글로벌 호크와 함께 한반도 전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중국, 일본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수단이며, 4.25 위성 사업은 2022년까지 SAR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를 1조 원의 비용으로 발사하여 북한을 2시간마다 정찰하는 킬체인의 전력 핵심 사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한반도 전역과 한반도 부근 중국, 일본의 이상 징후도 24시간 샅샅이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의 전장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정찰 자산이라 생각됩니다. 현대전은 화력이 중시되던 과거와는 달리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앞으로 제39 정찰 비행단과 한국형 조인트 스타즈 도입 사업, 그리고 4.25 위성 사업이 완료되면 북한 및 적대국의 도발을 감행할 경우 보다 먼저 도발 징후를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 사업들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군은 완전한 자주 국방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으로 주도적으로 유사시 한반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